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주말 동안 최근 급격히 회복하고 있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로 인해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내내 상승을 이어가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메타의 빅 어닝 미스의 후폭풍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닥 대비해서는 5% 정도 회복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13%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로 채권 수익률의 급등도 한몫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로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던 채권 수익률은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 2% 가까이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발표되는 3월이 되면 아마도 2%를 무난하게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장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주들의 주가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다가옴에 따라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는 더욱 좁혀지고 있습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경제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연준이 장기 국채를 직접 시장에 내다 팜으로써 장기 채권 수익률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양적 긴축을 더 빠르게 시행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존의 예측이었던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 그리고 3월부터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올해 총 5차례의 금리 인상, 3월에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치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매파적인 예측이 오늘처럼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향후 연준의 방향성을 짐작케 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전년 대비 7.2%에서 3% 정도 상승하는 것인데요. 이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온다면 연준의 더 강한 매파적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잘 나가던 나스닥의 발목을 강하게 낚아챘던 메타가 오늘 또다시 5% 이상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어닝 미스로 인해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주가에 추가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회사가 지난주에 SE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 10K가 공개가 되었는데 유럽 지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고지한 게 밝혀졌습니다. 유럽의 규제기관이 EU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전송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이게 현실화될 경우 유럽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메타는 즉각적으로 반박 인터뷰를 했는데 메타는 유럽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고 이전에도 동일한 위험을 고지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연례 보고서에는 각종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를 기재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려를 기재했을 뿐이고 당연히 메타는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그만둘 생각이 없겠죠.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고지되어 왔던 위험을 지금 언론에서 끄집어내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메타가 그로기에 몰려있는 현재 확실히 공격을 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보려는 헤지펀드들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전반적인 나스닥의 부진과 동시에 SEC가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 취득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일과 관련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간 하락했는데요.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말지 질문하는 트윗을 했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테슬라를 잘 아시는 분이라며 어차피 일론과 SEC 사이에 이런 다툼은 스쳐 지나가는 노이즈란 거는 아실 테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스톡옵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테슬라 역시 10K가 공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지난 2012년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2280만 주에 대한 권리 행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가는 건 다음번 스톡옵션 행사는 언제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새로운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고 테슬라가 특정 업적을 달성할 때마다 840만 주를 $70 1센트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최대 12번까지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7번의 스톡옵션을 받았고요. 늦어도 2023년까지는 남은 5번의 스톡옵션 권리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총 스톡옵션 권리는 1억 80만 주가 되고요. 이는 작년 말에 행사한 2012년의 스톡옵션 2280만 주보다 4.5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작년에 2280만 주를 획득하기 위해 매도한 주식수는 1560만 주인데요. 단순 계산상으로는 1억 80만 주에 새로운 스톡옵션을 취득하기 위해선 약 6,900만 주를 팔아야 합니다. 이건 작년에 팔았던 주식보다도 거의 4배 이상 많은 주식 수인데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주식을 언제 팔까요? 다행히도 당분간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톡옵션의 만기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했던 것처럼 만기가 다가오는 2027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은 스톡옵션으로 인한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인데, 다만 다음번에 매도 예정인 주식수는 작년에 매도한 주식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기가 다가오는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보다 몇 년 앞서 매년 일정 수량씩 스톡옵션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작년 말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여줬듯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매도한 후에 그보다 더 많은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보유 주식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한 회사의 펀더멘털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시적인 이슈로 주가의 강제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세일 찬스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그때 가서 테슬라 주식을 또 싸게 사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 취득을 위해 주식을 판다는 소식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근 동조화가 강력했던 나스닥과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깨졌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44,000달러를 넘어서며 반등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동조화가 약해진 것은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위험 기피 심리가 강해질 때는 조그만 악재에도 위험 자산을 일단 팔고 보자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주식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암호화폐를 팔고 또 암호화폐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주식을 팝니다. 그로 인해 작년 말부터 1월까지 나스닥과 암호화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왔고요. 하지만 1월 말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가 서서히 깨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계성이 확실히 깨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던 공포 장세에 움츠러들었던 투자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야 어차피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이지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